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2022 광주 양궁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마포구가 문화유산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대전시 한밭도서관에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횡성군이 루지 체험장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월 KBC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지원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김원희 의원의 다짐과 달리 피해자는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KBC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의원의 측근과 의원실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린 데 대해 배신자, 혐오스럽다고 비난했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에 증언한 지인까지 겁박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의 의원실 직원이었던 A씨는 올 초 끔찍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보좌관인 B씨로부터 2020년 4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심 끝에 뒤늦게 김원희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 피해 접수에 이어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김원희 의원은 신속하게 당의 매뉴얼대로 처리했고 혐의자인 지역보좌관을 면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며 2차 가해 방지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곧 절망에 빠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 2차 가해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청년 당원이자 가까운 지인이 대전 집까지 찾아와 시의원 C씨가 보내왔다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시의원 C씨는 이른바 김핵관으로 불리며 김원희 의원의 최측근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청년 당원을 통해서 돈은 얼마 정도 줄 테니 합의해라.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해당 시의원은 제3자를 통해 일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합의 종용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2차 가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종용받던 같은 날 의원실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성 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상처를 덮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원보다 앞서 피해를 털어놨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비서관의 태도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 왜 피해 사실을 알렸냐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기보다 배신자를 운운하며 몰아세웁니다. 나는 너를 믿어서 내가 여태까지 왔던 것들을 네가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 솔직히 말을 하자면. 어떤 점이 배신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배신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진짜 너를 믿었다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 진짜. 해당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수차례 휴대폰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다른 남성 비서관의 2차 가해를 또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증인으로 나선 지인까지 겁박했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그랬냐 하면서 저기랑 잘 되길 바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뭐 증인 샀다느니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랬냐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뭐 타박하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너무 얘기를 듣고 황당했어요.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일이 커졌네. 피해자는 지속되는 2차 가해를 김원희 의원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초 성폭행 피해 호소 당시 말했던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입장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구두 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할 거 다니지 말라고?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불편하면 그 변호사 통해서 경찰하고 한번 의논해보라 그래. 김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고
비서관들에 대한 조치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피해 잇따른 2차 가해, 피해자는 믿었던 국회의원의 뒷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다시 입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저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저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느낌이죠. 뭐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사실상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롭죠. 2022 광주 양궁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광주시도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계올림픽,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함께 양궁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양궁 월드컵. 오는 2025년 광주 개최가 확정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앞서 광주에서 2022 양궁 월드컵이 열립니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양궁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스포츠 경기인 만큼 광주시는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대회가 잘 치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장뿐 아니라 숙박 등 편의시설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의 안산 선수와 김재덕 선수 등 한국 대표단을 비롯해 전 세계 38개국에서 380여 명의 선수들이 광주에서 열흘 가까이 머무는 만큼 지역 거점 호텔 5곳을 확보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 100여 명에 대한 모집도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도쿄올림픽을 이어서 우리 이제 양궁 월드컵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여성과 남성 개인과 단체, 혼성 등으로 나뉘어 리커브와 컴파운드 등 모두 10개 종목에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위해 마포구는 횟수 제한 없이 전파 탐지기와 카메라 렌즈 탐지기 등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마포구청 여성가족과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마포구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 식당, 숙박업소 등 민간 화장실 관리자에게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합니다.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대여 장비는 전파 탐지기와 카메라 렌즈 탐지기로 마포구 소재 공공기관과 식당, 숙박업소 등은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주말을 포함 5일이며 대여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마포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특별 점검 관리 대상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문화재,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재를 뜻합니다. 이 중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목조 건물로 오랫동안 일본군들이 거주했던 일본군 관사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체험교실, 일본군 관사에서 만나는 안중근 의사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동 일본군 관사에서 진행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강의는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2시, 13시부터 15시 월 2회 진행합니다. 예정일은 5월 28일, 6월 18일, 7월 9일, 8월 20일, 9월 24일, 10월 22일이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식회사 우리가 만드는 미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등록 장애인 및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각, 지체, 청각, 언어 등 총 121종의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50여 대를 보급,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7일까지며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용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결과는 7월 15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급 대상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한밭도서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전시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시 한밭도서관에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밭도서관이 오는 5월 29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철학이 담겨있는 그림책 그 녀석이 왔다 등 20권을 만날 수 있으며 바우솔 출판사의 흰눈, 시드북 출판사의 꽃할배 등 그림책에 있는 원화 40여 점도 함께 선보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한 한밭도서관은 그림책을 통해 전시회를 찾는 어른들이 어릴 적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탱 아르강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포스탱 아르강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9일 대구를 방문해 권영진 시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 5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원해온 지역 업체인 아진 산업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한 투아데라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역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으로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대구시가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골목상권은 동천역 상가, 함지공원 먹골촌,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 드란길 먹거리타운, 신평화 골목입니다. 이들 골목상권은 최대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시설 환경 개선, 상권 디자인 개발, 안전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부부가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자리한 정광원에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에서는 어린이는 물론 가족, 부부까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평창군 가족사랑 요리여행 행사를 열었으며 이번 행사는 4월 30일과 5월 5일 2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즐겁게 우리 고장이 좋다,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번 행사는 사전 접수를 통해 33가족, 총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유튜브도 만들어보고 직접 먹어봐서 정말 기뻐요. 이날 만든 음식은 두부와 궁중 떡볶이 등 다양한 전통 음식, 조리법을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에게 두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 부모님의 얼굴까지 가족사랑 요리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하고 순두부도 너무 맛있어해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은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화목을 다졌고 자녀들과 특별한 체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자녀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이번 프로그램은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했으며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탄소 줄이기 자원 재활용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여성 리더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창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횡성 루지 체험장을 찾는 어린이 가족이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7일 횡성 루지 체험장 내 설치된 행사부스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풍선 아트, 캘리그라피 등 체험 행사와 대형 버블쇼가 선보였으며 루지 체험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올해 3월 개장한 횡성 루지 체험장은 오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직원조회에서 지난 기간 충북이 충북 발전의 원동력과 발전 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미호천 지류 통합 집중형 오염 지류 개선 사업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 규모의 공모 사업이 잇따라 선정됐다며 코로나19 극복 대응과 정부 예산 확보, 새 정부 국정과제 현안 사업 반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지사는 향후 5년은 우리가 마련한 충북 발전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헬스, 스마트 IT 부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수혜 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중부권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지만 전남 곳곳에서 경선 불복, 재심, 재경선이 잇따르면서 반민주당 연대 등 시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중투표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은 기존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현지 기초단체장으로 유일하게 탈락한 전동평 후보의 재심 요청을 중앙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 당원 전당 연연에서 100%로 실시되고 후보 검증 패싱 논란이 일었던 장흥군수 경선 역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져 무효 결정과 함께 모든 후보를 상대로 재경선을 치렀습니다. 컷오프 결과 2인 경선으로 확정됐던 보선거와 수는 탈락자의 항의로 3인으로, 무한은 3인에서 4인 경선으로 변경됐습니다. 민주당 목포시장과 담양군수 경선은 수천 명의 당원 명부 유출 파문으로 경선 방식이 바뀌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목포 경선을 파행으로 몰고 간 후보는 감싼 반면 의혹만 제기된 후보를 서둘러 제명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시민들이 나서 반민주당 연대를 결성하는 등 유권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2개 선거구 가운데 공천 불복이나 반발이 발생한 지역은 9곳. 특히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는 후보들의 재심이 잇따르고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곳과 기각된 곳이 엇갈리면서 민심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고무줄 잣대 경선룰이 오락가락하면서 탈당 뒤 무소속 출마로 돌아서는 후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면 전남 도민들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대선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쇄신에 나서겠다던 민주당. 하지만 2달 만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당 내부와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민주당 연대 등 시민적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광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선 시작 전부터 공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경선이 시작된 뒤에는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음주운전 기준이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기준에, 서대석 예비후보는 광주시당의 기준에 맞지 않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박시종 후보는 검증 기준이 이미 발표되고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정이 바뀌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앙당 기준도 오락가락이었습니다. 재심위는 서대석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었지만 비대위는 이를 뒤집고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서대석 예비후보는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무줄 잣대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공천 기준을 놓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당은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청년 경쟁 선거구로 지정했는데 지정 기준과 경선 방식을 놓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곳 중 4곳이 청년 선거구로 지정된 이유도 4곳 중 2곳만 시민 배심원제가 도입된 이유도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고 업체도 바꾸지 않을까, 경선 방식도 바꾸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어요. 청년 선거구 경선은 투표 대행업체가 임의로 추가 배심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과정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반발하게 되고 재심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좀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되는 결과도 좀 가져오게 되죠. 민주당 광주시당이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으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목포 시민들이 이번 공천 파행에 대해 김원희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추문 혐의로 제명당한 박홍률 예비후보는 무혐의 결정문을 들고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김원희 의원 사퇴와 민주당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공천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8,000명의 명부가 특정 후보 측에 유출돼 경선이 오염됐고 호남 정치 1번지 목포의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심을 무시하고 외면한 대가를 엄중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홍률 예비후보는 자신을 제명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박홍률 죽이기로 규정했습니다. 성추문 사건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제명 처분의 근거인 2차 가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 전 사건이 갑자기 쟁점화되고 민주당 지도부의 제명 처분과 재심 거부까지 이어졌다며 선거 공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리 박홍률 죽이기를 선거 공작 차원에서 처리했다고 그 의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부 유출 의혹이 있는 후보는 살아남고 성추문 무혐의를 받은 후보는 탈락한 경선. 민주당 목포시장 공천 파행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0일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변에 대형 공장으로 불이 번질 뻔한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연기가 저 새까맣게 나왔어요. 뭐 터지진 않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 안에 있었던 300톤가량의 폐페인트통 더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6천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운 뒤 발생 6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 화재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폐기물이 그 자체가 좀 어려워요. 확실한 것은 새벽에 작업 중에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이 난 공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지만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과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미소천사로도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상괭이가 지난 5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만 무려 4천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뚜렷한 원인이나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여수 백야도 해안에 떠밀려온 상괭이 사체입니다. 등 부분에 큼지막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여수에서만 27구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출몰지역 가면은 사체가 또 많이 발견됩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질식사가 많이 추정이 됩니다. 주로 여수와 부산, 제주 등의 연안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등 지느러미가 없고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미소천사, 웃는 고래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국내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지난 2019년 1,460마리, 2020년 1,000여 마리 등 지난 5년 동안 4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9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부검을 진행한 결과 10마리는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서식 현황과 폐사 원인이 아직 정밀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구를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은 지금 내부적으로 수가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상괭이 폐사 원인 분석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부검 개체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검사소 운영과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 업무 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자율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인력을 축소하고 보건소 운영을 정상화하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국립광주박물관과 여수 그 시절의 바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여수시가 국립광주박물관과 공동으로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수 그 시절의 바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돼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수의 대표적인 유물을 선보입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관람이 가능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격한 안압 상승을 유발해 녹내장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은 가급적 밝은 곳에서 바르게 앉아서 쓰는 게 좋으며 누워서 사용하고 싶다면 엎드린 자세보다는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